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2강 문제풀이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2점의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거다. 열수지. 우주, 대기, 지표에 대해서 각각의 열에너지의 숫자가 나와져 있고, 얘들아 웬만하면 저 숫자를 좀 채우고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었냐면, 우주에서 나가는 거 다시 우주로 들어오는 거 똑같아야 되고, 대기를 기준으로 또 대기에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똑같아야 되고, 지표를 기준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똑같아야 된다. 이게 원리였었어, 기본 원리. 자, 그럼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지금 100이 들어갔고요. 들어간 상태에서 30이 빠져나온 걸 볼 수 있어. 그지? 그럼 얼마 더 빠져나와야 돼? 70 빠져나와야 되겠지. 빠져나오는 화살표가 요거 합쳐가지고 7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66이면 요게 4가 되겠네. 됐지? 네, 또 하나 봅시다. 자, 이 4로 가는 저 화살표를 갖다가 좀 거꾸로 쭉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뭐냐면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근데 걔가 100, 4 이렇게 나뉘어진 거지. 그럼 여기서가 얼마냐면 요게 104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또 A를 한번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100만큼이 들어왔다가 30이 반사돼서 나가서 70이 들어오는데 70 중에 25가 대기에 흡수되고 나머지가 지표에 흡수됐겠지? 그럼 70에서 25 빼야 되니까 45가 지표로 흡수된 값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러면 지표로 지금 들어오는 화살표 따져보면은 45짜리 들어오는 화살표, B 들어오는 화살표, 따라서 45와 B를 합친 게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나가는 화살표랑 똑같아야 돼. 29랑 104를 합친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B가 얼마냐? 지금 요게 133이니까 B가 88이 돼야 되겠네. 됐나요? 네, 요게 88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A보다 B가 더 크냐? A가 45고 B는 88이야. 얘들아, 너네 문제 풀 때 A보다 B가 크다 뭐 이런 기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A 위에다가 A 값 적어주고 B 위에 B 값 한 번 더 적어줘. 그래야 실수 안 해. 알겠지? 한 번씩 더 적어. 귀찮아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다음 니은에 A 플러스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같다. 자, A 플러스 B라는 게 아니라 지표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지표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지? 근데 너네가 함부로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라고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서 찾아봐.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게 어딨어? 이거야, 이거. 되니? 그러니까 104밖에 안 돼.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였어? 45 플러스 88이니까 이거 133이잖아. 사실 누가 빠져있는 거야 지금? 여기 전도대류 수문열에 대한 29의 값이 빠져있어. 그럼 이건 같다고 볼 수가 없겠지, 그지? 얘가 더 큰 겁니다. 요거를 더해줘야 같은 거야. 되니?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됐죠? 디귿 볼까요? 자,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분의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표로 들어오는 요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얘는 어디서 오는 애냐면 요 100에서 막바로 오는 애야. 즉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기억은. 그지? 그럼 기억은 내가 적외선분의 자외선 양을 따졌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시광선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적외선은 굉장히 적을 거야. 그렇지? 분자가 큰 거지. 자, 근데 니은을 봤더니 니은은 어떤 상태냐면 지표로 다시금 흡수되는 이렇게 들어오는 화살표를 얘기하는 건데 얘 출처가 어디냐면 여기 대기에서 방출된 에너지야. 그럼 이 대기로 흡수돼서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구 복사에는 대부분이 적외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적외선이 엄청 실이 그 양이 많고 가시광선이 적을 거야. 이번엔 분모값이 더 큰 형태가 되는 거야. 따라서 분자가 큰 기억이 니은보다 어때야 돼? 아, 크다가 돼야 됩니다. 크다. 네, 틀렸네요. 네, 정답이 기억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또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 나중에 하세요. 됐죠? 자, 우주 갑시다. 우주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에 대해서 별의 특성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외웠어야 되는 공식들도 좀 몇 개 있었고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테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오늘 HR도 하고 별의
에너지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까? 얘들아, 우리 별의 특성 6가지 배웠거든? 별의 특성? 그 6가지를 내가 크게 4가지, 2가지 이렇게 나눠서 너네한테 설명을 좀 했었어. 자, 4가지에 해당하는 거 뭐뭐 있었니? 싹 불러. 색지수. 아, 색지수부터 갈래? 난 색부터 갈래. 색지수. 그 다음. 무슨 온도? 표면 온도입니다. 자,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온도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별은 표면 온도도 있고 중심부 온도도 있거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요해. 아, 표면 온도입니다. 우리 특성으로 나눈 건. 표면 온도 하나 더. 어? 에? 등급? 등급? 아니야, 등급. 내가 분명히 학원 올 때까지만 해도 되게 힘이 없었거든. 되게 힘이 없었는데 또 수업하고 나니까 또 정 힘이 생기네. 대답해라 그러니까. 뭐야? 어? 분광형. 그렇지, 분광형. 아, 요새 체력이 너무 떨어져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소리가 또 나오네요. 야, 외우라고. 색지수, 표면온도, 분광형이 한 세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 2가지. 요거 뭐야? 크기? 아닙니다. 난 크기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절대 등급과 광도라는 거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됐죠? 네, 광도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정의만 얘기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났던 것 같아. 됐지? 자, 일단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색을 총 7가지의 개수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할 거야. 책 보지 말고. 불러. 네, 시작 청색부터 하면 됩니다. 청색. 청백색. 백색. 황백색. 나이스. 황색. 뭐래? 적황이 뭐야? 주황이잖아. 그 다음. 빨간색, 적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4개 외우고서는 2개 썼고 하라고 했었어. 황색이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합치면 주황색 되는 거였었고. 됐니? 네. 자, 색지수 갈까요? 색지수. 자, 우리 색지수가 이쪽이 청색깔에 해당하는 이쪽이 뭐 표면 온도부터 하자면 사실 이쪽이 고온인 애들이거든. 고온인 애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저온으로 되는 애들인데, 자, 고온인 애들의 색지수는 뭐였니? 플러스였니? 마이너스였니? 0이었니? 복습도 안 하고 문제도 안 풀어오고 정말 뭐였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왜냐면 색지수라고 하는 건 B등급에서 V등급을 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B등급은 사진등급이라고 해서 파란색에 민감한 애들이었고요. V등급은 안시등급이라고 해서 노란색에 민감한 애들이었습니다. 됐나요? 네, 별이 밝으면 등급이 어떤가요? 네, 밝으면 등급의 숫자가 50%인데 그걸 틀리냐? 낮아야지. 너 1등급이 너 지구왕 1등급이 좋은 거야? 5등급이 좋은 거야? 그래,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 좋은 거라니까. 등급은.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야 좋은 거라고. 뭐가 1인데? 청색이 뭐가 1인데? 청색이 뭔가 1이래. 자, 영상 듣는 친구들아, 자, 다 무시해라. 혹시 지금 저 학생의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무시하세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B등급은 파란색에 민감한 애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별이 조금 더 밝게 측정이 되는 거야. 밝게 측정이 된다는 거는 별의 등급의 숫자가 작은 걸 의미하는 거고. 그지? V 필터를 끼운 안시 등급은 노란색 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린 지금 파란색 보고 있잖아. 그지? 그럼 파란색 별은 별로 밝게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어둡게 보일 거야. V 등급으로 했을 때, 그렇지. V 필터 썼을 때. 따라서 V 등급의 숫자가 커지니까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음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끝으로 갈수록 저온으로 갈수록 색지수 양수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다 보면 0 있다고 했었지. 즉 B등급과 V등급이 같아지는 별. 어디였어? 무슨 색깔 별? 백색깔 별입니다. 백색깔 별. 네, 색지수가 0인 네, 요게 이제 백색깔 별이 B등급과 V등급이 같은 형태입니다. 됐나요? 네, 표면온도 갑시다. 표면온도는 다 외우라고 하지 않았고 몇 개만 외우라고 좀 했었지, 그지? 그다음 청색은 표면온도가 몇 켈빈 이상? 30,000 켈빈 이상.
넘어가고 백색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백색은 얼마부터? 10,000켈빈부터, 그렇지. 10,000켈빈부터 뭐 7,500켈빈 정도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황색깔 볼까요? 황색깔은 6,000켈빈부터 5,000켈빈 정도까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적색이 한 뭐 3,500켈빈 이하 정도. 되나요? 네. 어떤 책은 뭐 3,000켈빈 혹은 뭐 2,700켈빈이라고 나온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준은 그냥 요 오투책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네. 3,500 이하. 이렇게 갈 거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이 표면 온도가 너무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냥 이 표면 온도를 갖다가 모든 그냥 백색깔 별은 다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지? 네, 조금 좀 불공평해. 온도가 높은 애들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나오는 분광형을 갖다가 사용을 할 때, 그때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을 같은 분광형 내에서도 좀 구분시켜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분광형이 O, B, A, F, G, K, M 한다 했었지, 그지? 되니? 내가 이거 외우는 방법도 알려줬었지, 그지? 오빠 했잖아, 이거. 오빠 이거 외우는 거 알려줬잖아. 안 알려줬어? 지난 시간 안 해줬어? 그럼 너네가 잘 외워서 그냥 내가 넘어갔는가 보다. 네, 내가 고등학교 2학년한테는 뭐 이런 방법도 안 가르쳐줬거든. 알아서 외울 수 있잖아. 다 외웠지? 뭐냐 그 표정은? 알려달라고? 그냥 우리 서로 손발만 없어질 뿐일 텐데. 서로 손발 없어. 아니 그냥 그대로 읽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흡수선의 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잖아. 수소흡수선의 세기가 제일 센 게 A야. 알파벳 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센 게 B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파벳이 되게 많을 텐데 걔들을 갖다가 7개, 요 별의 색깔에 따라서 7개로 갖다가 추려낸 거야. 추려낸 거. 그 추려낸 7개의 분광형을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냥 정렬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O이긴 해. 됐지? 그래서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O, B, A, F, G, K, M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냥 외우게 하려고 이걸 처음 듣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죠. 이거 해야 돼? 오빠! 하라고, 오빠. 나 예쁘지? 이렇게 하라고. 예쁘지? 예쁘지? 근데 또 이걸 얘기하려면 또, 이 전 얘기를 좀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 얘들아. 분광형이 원래 요 내용이 너네 중3 때 나와. 혹시 기억나니? 중3 때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3 이런 시중 뭐 이렇게 자습서? 이런 데 보면은 이 OBAFGKM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외우는 막 방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되게 이렇게 막 쪼매난 막 말풍선 이런 걸로 나오거든. 거기에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은 Oh, be a fine girl, kiss me 이게 나와. 안 와봤잖아. 그래, 안 와봤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때 그 중3 내용이니까 그때 엄청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초육들을 가리킬 때 초육들이 이제 중3 내용 할 때 내가 초육들한테 이걸 해줬어야 됐단 말이야. 그래갖고 초육들한테 키스미? 이건 좀 수위가 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럼 새롭게 만들자 해서 막 이렇게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하지 하다가 오비와 파인걸도 별론 것 같아서 오빠 나 FG 예쁘지까지 간 거야.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 머릿속에 키스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초6한테 어떻게 했냐. 결국 오빠 나 FG 키스미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키스미가 된 거다. 됐지? 그럼 다 외웠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난 OBA, FG, KM이라고 지금부터 할 거야. 됐지? 자, 갑시다. 그래서 분광형을 이렇게 수소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나눠줄 건데 잘 봐. 자, 아까 분광형을 나눠주면서 그 분광형 뒤쪽에다가 숫자를 좀 달아가지고 이 표면 온도를 갖다가 좀 세분화시켜 줄 거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A형 뒤에다가 우리가 올 수 있는 숫자가 0에서부터 그렇지 9까지 10등급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숫자가 작은 얘가 고온에 해당하는 얘가 저온에 해당하는 형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0가 A의 분광형을 가지는 별들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애겠지? A0가 몇 켈빈이야? 10,000켈빈 이렇게 되는 거야. 10,000켈빈. 되나요? 네. 아까 내가 여기 7,500켈빈까지다 라고 했어. 그럼 7,500켈빈은
8, 9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9천은 뭐냐? 얘들아,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알겠지? 네. 고온과 저온만 외우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만 요거는 하나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태양 있잖아, 태양. 태양이라고 하는 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 황색, 노란색에 속합니다. 따라서 색지수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얘 표면 온도는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냐면요. 5800켈빈입니다. 암기야 이거는. 됐지? 그래서 분광형이 G2입니다. 이거 G2 이거 알아야 돼. 태양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태양에 대해서는 5800이 G2구나. 요거는 암기를 합시다. 됐죠? 자, 너네가 이런 뭐 3만인지 만인지 막 이런 게 헷갈리잖아? 그러면 너네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사용하는 숫자를 가지고서 암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숫자를 가지고. 얘들아, 이게 지금 표면 온도인데 말 나온 김에 태양의 표면 온도가 지금 5800켈빈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잖아. 5800켈빈. 5,800원으로 외워. 그냥 5,800원. 네? 표면 온도 5,800원. 그 다음에 그러면 5,800, 6,000. 6,000원, 만원, 3만원, 3,500원. 다 너네가 약간 사용하는 돈의 범위 아니니? 맞지, 그지? 표면 온도가 좀 그렇거든? 근데 내가 아까 표면 온도랑 같이 나오는 게 중심부 온도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 중심부 온도. 얘들아, 별의 중심부 온도는요. 이거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왜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 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3만 원 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 할 수 있겠냐? 못하죠.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가 얼마였어, 민찬아? 10억 켈빈은요. 초거성에서의 최고 온도입니다. 네. 1000만 켈빈이었습니다. 최소 온도가 1000만 켈빈. 얘들아, 태양에서의 중심부 온도는 얼마 정도 되느냐? 1000만보다 조금 더 높아서 1500만 켈빈입니다. 네, 외워야 됩니다. 태양에 대한 건 좀 외워야 됩니다. 태양에 대한 거. 그러면 태양은 1500만 원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도. 알겠지? 알겠니? 네, 외워야 됩니다. 5,800, 1,500만 원. 너네가 사고 싶은 무언가의 물건으로 외워놔. 너네가 사고 싶은 5,800원짜리 뭐 있냐? 뭐 커피 하나 할까? 뭐 커피 하나 요새 5,800원 하잖아. 그지? 너네가 좋아하는 음료수 하나 생각해놓고 걔는 5,800원이다. 태양의 표면 온도 5,800켈빈 G2 막 이렇게 외워. 그 음료수 이름 G2 막 이러면서 외워. 표정 관리. 자, 네. 중심부 온도 1,500만 켈빈. 이거 기억하세요. 1,500만 켈빈. 1,500만 원. 근데 너네가 원하는 1,500만 원은 없지 않니? 그지? 1,500만 원? 1,500만 원? 뭐 1,500만 원이면 요새 뭐 살 수 있는 게 사실 뭐 차도 1,500만 원이면 뭐 새 차 못 사고 뭐 있을까? 1,500만 원? 네, 1,500만 원. 경차 새 거 1,500만 원이면 산다. 요새 그거 얼마나 귀여워. 그 귀여운 애 하나 있잖아. 뜨면한 애. 새로 나온 애. 뭐지? 이름 캐스퍼. 캐스퍼 1,500만 원이면 살걸? 못 사나? 그래, 그냥 우리 캐스퍼 합시다. 1,500만 원. 네, 그냥 그렇게 외우라는 겁니다. 됐죠? 네, 1,500만 원.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금 더 표면 온도보다 중심부 온도가 좀 높고 나중에 이 1,500만 켈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암기를 해야 할 숫자 중에 하나거든. 돼? 그러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기 위해서는 1,500만 켈빈에 해당하는 온도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숫자 외우라고 내가 막 이런 소리 한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지금 요 네 가지 색지수, 표면온도, 분광형과 관련되어 있는 요게 이제 별의 첫 번째 그 그룹에 속해져 있는 특성들이야. 특성들. 됐지? 자, 두 번째 특성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특성은 절대 등급과 광도라는 거에 대한 겁니다. 자, 절대 등급과 관련해서 내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좀 비교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얘들아,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등급.
그지?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떠한 별이 우리한테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저 별이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밝기로 보이는가 이걸 나타내는 게 겉보기 등급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그렇게만 따지면 가까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밝게 보일 거고 멀리 있는 애들은 무조건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걔들을 똑같은 거리 선상에 두고 우리가 그럼 밝기를 비교해보자. 그 똑같은 거리 선상이 지구로부터 몇 파색이야? 10파색의 거리에다가 별들을 두고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등급이 절대 등급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 절대 등급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가? 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별들을 같은 거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 별 자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만 밝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됐니? 그래서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할게.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별을 10파색의 거리에 두고 10파색의 거리에서의 별의 밝기를 갖다가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 거고요. 숫자로 나타낸 거고. 자, 이 절대 등급은 뭐에 비례하게 되는가? 얘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만, 이 에너지에 의해서만 별의 절대 등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 얘들아, 이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무진장 크다.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게 크다. 자, 그랬을 때 절대 등급의 숫자는 어떨까? 작아야지. 별의 등급은 무조건 밝기하고 반대니까. 되나요? 네,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등급의 숫자는 작아질 겁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등급보다는 마이너스 1등급이 더 밝은 거고, 네? 5등급보다는 3등급이 더 밝은 거고, 더 숫자가 더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밝은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이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하나 만들 거거든. 이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바로 얘를 광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 이 광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1초마다 별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 이거를 광도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광도가 크면 클수록 절대 등급의 숫자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말이 결국 광도니까. 이해 가나요? 자, 그럼 광도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별이 있어, 별. 됐지? 근데 이런 별도 있고 어떤 별도 있냐면 이런 별도 있네. 왜니? 크기가 큰 별도 있고 크기가 작은 별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얘가 방출하는 총 에너지를 지금부터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크기가 작은 애든 큰 애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뭐 할 거냐면은 똑같은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부터 비교해 줄 거야. 똑같은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되니? 자, 이 A라고 하는 별에서 지금 보면은 A라고 하는 별에서 단위 면적에서 1초마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되나요? 이 에너지를 내가 E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EA라고 한번 해보자. A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EA. 됐지? 자, 그럼 이번엔 B에서 같은 면적이야. A하고 지금. A하고 똑같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내가 E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너무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얘들아, 이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는지, 이 뭐에 비례하는지를 이미 슈테판이라는 사람과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알아냈어. 뭐에 비례하는지. 자, 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냐면요, 이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이미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뭐만 하면 돼? 적용만 시켜보면 돼. 됐지? 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별의 표면 온도가 3000켈빈이야.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 3000켈빈이고 B라고 하는 별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표면 온도의 B가 몇 대면? 1대 2가 되겠지. 네? 1대 2야.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이 EA와 이 B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될까? 1대 16 되겠지. 왜냐면 1대 2의 4제곱이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T에 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갖다가 얘기한 사람이 슈테판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야.
됐지? 됐지?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같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잖아. 광도는 뭐야? 광도는 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잖아. 이 전체, 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잖아. 되나요? 자, 그러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았다면 이 단위 면적에다 우리는 뭐를 곱해주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겠어?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수학 제대로 공부했나 볼까? 구의 표면적 공식. 3분의 나오다가 갑자기 4파이 나오다가 왜 아예 세제곱이 나오는데 면적인데 그래 그래 야 세제곱은 부피잖아 그치 4파이 r제곱 돼야 된다 됐지? 그래서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기서 지금 방출하는 에너지가 EA라고 했었지 내가 얘의 광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 EA에다가 뭐 하면 돼? 4파이 RA 요거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이게 뭐야? 이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즉 A의 광도예요. 근데 얘들아 광도도 사실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E라고 쓸 수 있는데 아니 E라고 쓰면 뭐랑 헷갈릴 거냐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랑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약자를 뭘로 쓸 거냐면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L로 쓸 겁니다. L. 돼? L. 광도의 의미야. 광도 L로 쓸 거고요. A의 광도라고 하는 거는 네, EA 곱하기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B도 한번 볼까? 자, B에 대한 광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 EB에다가 뭘 곱한 거야? 4파이 R B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되나요? 그러면 바로 그냥 해볼게. 얘들아, 여기에 반지름이 R이고요. 여기에 반지름이 2R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됐니? 그럼 반지름의 비가 몇 대 몇? 1대 2지? 1대 2지, 그지? 네. 얘네들의 광도 한번 비교해봅시다. 광도. 광도 몇 대 몇일까요? 자, 일단 얘가 1대 16이 나왔고 반지름 RA, RB가 1대2인데 우리는 제곱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곱시키면 1대 4 되겠네. 이게 지금 두 개 곱한 게 광도잖아. 그럼 광도는 RA하고 RB가 몇 대 몇? 1대 64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비율은요. 얘가 1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때에는 64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야. 광도의 비율이. 그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봐봐. 광도의 비가 1대 64잖아. 얘들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B가 A보다 64배 밝다는 얘기야. 돼? 광도의 비가 10배다. 그럼 얘가 밝기가 몇 배? 10배. 광도의 비가 100배다. 그럼 밝기도 100배 그 말이야. 이해가? 이해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밝기가 100배야? 밝기가 100배인 거는 우리가 체감할 수 없으니 빨리 이걸 등급으로 바꿔줘. 라고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되니?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새로운 별 하나 그려보자. 자, 여기 A라는 별이 있고 여기 B라는 별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광도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광도가 1대 100이 나와. 돼?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애가 등급이 2등급짜리의 별이래. 절대 등급이 2등급짜리의 별이래. 되니? B의 절대 등급 얼마게 이런 문제 나오는 거야. 얼마? 7등급? 아니죠. 7등급이 왜 나오고 0이 왜 나오지? 자, 다시. 자, 밝기가 지금 100배거든? 밝기가. 얘들아 봐봐. 밝기의 B라고 하는 걸 등급으로 고쳐줄 수 있는 공식이 있었어. 되니? 2.5의 등급차승입니다. 2.5의 등급차승. 이것까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등급차승까지 그제? 맞지? 그래서 내가 2.5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외우라고 했었지 그제? 맞아? 그럼 외운지 볼까? 2.5의 제곱 얼마인가요? 6.3 그렇지! 지구과학에서는 6.3으로 하자 했잖아. 6.25 아니랬잖아. 그지? 6.3 되게 자신 있게. 자, 민찬이 계속 가자. 3 세제곱 15 에이씨 아니야. 15.9 얼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16입니다. 네? 안 되지? 2.5의 세제곱 16이야. 2.5의 4제곱 40입니다. 숫자 막 때려서 말하지 마라. 외워야 된다. 약 6.3. 2.5의 세제곱 16. 2.5의 이거 안 적혀. 2.5의 이거 잘 안 되네. 2.5의 4제곱 40. 2.5의 5제곱 100. 오케이. 됐나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외워. 이거 뭐 6.3은 뭐 625 해가지고 뭐 하면 잘 외워질 거고. 얘들아 중3 16살. 다 그냥 그대로 와서 40 이렇게 외워. 아이 내가 이게 초육들한테 하는 건데. 외워라잉. 이제 2.4, 2.5의 세제곱 16. 중3 16살 맞잖아. 그지? 4, 48하고 그지? 그래서 4제곱 40, 5제곱 10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자, 광도가 지금 100배라는 얘기는 밝기가 100배라는 얘기잖아? 맞지? 등급차가 몇 등급차 난다는 얘기야? 5등급차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B가 100배 밝은 거거든? 그럼 등급이 더 커야 돼? 더 작아야 돼?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원래의 지금 A의 B에서 밝기가 100배인 거니까 A의 원래 등급 빼기 얼마? 5만큼의 등급차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등급의 절대 등급을 갖는구나. 이렇게 환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나?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지? 그럼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었던 건데 하나만 더 한번 해봅시다. 네. 거리를 갖다가 넣는 공식까지 내가 같이 알려줬었거든. 됐니? 밝기는 얘들아 거리에 비례해 반비례해? 별의 밝기라는 것? 반비례하지, 그지? 자, 그냥 반비례하니, 제곱에 반비례하니, 세제곱에 반비례하니?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1, 요거 외우라고 했었고. 그 다음, 밝기의 B라고 하는 게 그게 2.5의 등급차 승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지. 됐니? 여기서 이 밝기 B라는 게 몇 배, 100배, 40배 뭐 이런 B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근데 이 밝기 B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이거 광도 B 얘기하는 거야. 광도 B. 같은 말이야. 됐니? 됐니? 자, 그 다음 방금 우리 배웠었던 거. 얘들아, 이 의미 뭐야? 이 의미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고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거든. 얘들아 이거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일단 그래도 단위 시간도 해줘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됐나요? 자, 이게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뭐? 오늘 표면 온도에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래며. 오케이 했잖아 너. 왜? 새로 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 아까 1대 64 막 나오고 이랬던 그거잖아? 자, E 얘기했었고요. 내가 L 얘기했었네요. L. 맞지? L은 내가 또 내가 숫자 바꿨어. 색깔 바꿨어. L. 자, L. 두 글자. 뭐야? 광도. 자, 광도 좀 풀어서. 단위. 그렇지.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입니다. 총 에너지. 되나요? 그럼 잘 봐. 잘 봐. E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고 L, 광도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되는 거야. 얘가. 오케이. 자, 얘가 L이 뭐에 비례하냐 이거 가야 되겠네. 됐냐? 자, 일단 우리가 아까 별에서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에다가 표면적 곱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요 위에는 요거 E 그냥 요거 그대로 가면 돼. 됐지? 그래서 E, 그러니까 T의 4승 그냥 바로 적을게. E에 일단 비례하고, 그 다음 또 뭐에 비례한다? 표면적 4파이 R제곱, 즉 별의 크기에 비례한다. 표면적과 표면적의 4제곱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이게 광도에 대한 얘기였다. 됐나요? 네. 얘들아,
너네 비례하는 걸 등식으로 바꾸려면 내가 2를 이렇게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수 넣어주잖아. 상수? 그지? 네, 상수를 어떤 상수를 넣어주냐면요.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상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시그마 t의 4승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할 거거든. 그래서 나도 여기다가 비례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L은 시그마 t의 4승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렇게 등식으로 쓸 수 있고요. 등식으로 쓸 수 있고 네,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뭐가 몇 등급일 때 몇 배. 그래서 뭐 등급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비율로 보통 강도가 몇 배냐 뭐 이런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L이라고 하는 거는 T의 4승과 R제곱에 비례한다. 요것만 사실 기억해줘도 문제 다 풉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떤 그 틀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되냐면 이렇게 만들면 돼.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있다. 얘네들의 광도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예를 들어 1대 100이다.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L은 뭐 곱하기 뭐? T의 4승과 R제곱의 곱에 R의 제곱의 곱에 비례하게 되겠지. 자, 예를 들어 얘가 1대 4다. 되니? 이게 1대 4다. 표면 온도의 비가 몇 대 몇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돼?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해서 요거 1 나와야 돼. 요거 두 개 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 100 나와야 돼. 됐나요? 그럼 얼마 돼? 1대 25 되겠지, 그지? t의 4승이. 그럼 t의 제곱이 뭐가 돼? 1대 5 되겠네. 자, 표면도 t는 몇 대 몇? 1대 루트 5.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항상 너네 문제 풀 때는요. 이런 틀을 갖다가 기억을 해주세요. 이 틀을. 이게 문제에서는 너네 이제 문제집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집에서는 이런 틀의 형태로 해설을 해주질 않아. 오히려 엄청 복잡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예를 들어 어떠한 문제에서의 반지름의 비가 얼마냐 반지름의 비 구하고 뭐 표면도의 비 구할 수 있잖아. 만약 예를 들어 1대 25하고 1대 100을 이거를 이제 줬어. 그럼 우리가 1대 4를 구할 수 있겠지? 이 틀에 넣어가지고. 근데 문제에서는 해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면 R제곱만 남기고 R제곱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저쪽으로 보냅니다. 되나요? 그러면은 시그마 t의 4승의 4파이의 L 막 해가지고 이게 R제곱이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이거 제곱 만들고 뭐 2 만들고 루트 씌우고 이 짓을 해가지고 그러면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막 이러면서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이러면서 해설을 하거든. 책에서는. 근데 이럴 필요 없잖아 우리. 무조건 이렇게 틀로 가서 틀로. 되나요? 틀로 가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나왔다.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서술형에다 그대로 요 틀을 갖다 써줘도 됩니다. 됐나요? 서술형 그대로 요 틀을 갖다 써줘도 되고 아니면 요 틀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 배웠었던 요 식 있지? 예, 요 식 써줘 가면서 얘가 몇 대 몇이라서 몇 대 몇이고 그래서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감점 없어. 알겠지? 내가 애들한테 지금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켰거든. 내신에서. 그랬을 때 서술형에서 감점했었던 학교 없었어. 이렇게 틀 써도. 알겠지? 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150페이지 책 잠깐만 좀 펴볼까요? 네, 150페이지 책. 요거 하나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얘들아, 요 그래프를 좀 볼게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은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플랑크 곡선. 네,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별의 표면 온도를 잴 수 없어요. 어떻게 재? 못 재. 뭐 온도계로 재는 것도 아니고 못 재.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아냐면 별에서 방출되는 파장 있지? 파장 있지, 그지? 네, 근데 보통 파장은 되게 넓은 영역대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될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영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마다.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별의 표면 온도가 결정을 하거든. 자, 예를 들어 6000켈빈짜리의 별이 있어. 6000켈빈짜리의 별이 있고요. 그 6000켈빈짜리의 별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나 봤더니 이런 에너지 곡선을 그리면서 굉장히 넓은 파장 영역대에서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넓은 영역대에서 파장을 방출하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 뭐만 보면 되냐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때에 그때의 파장만 좀 봐주면 됩니다. 요거. 돼? 그래서 요 파장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란다 맥스 파장의 최대값 아닙니다. 에너지가 최대인 최대일 때의 파장입니다.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값.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값. 요거 란다 맥스. 자, 요 란다 맥스라고 하는 게 별의 표면 온도의 반비례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플랑크 곡선을 통해서 이미 알아냈고요. 알아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환산을 하는 거예요. 환산을. 되니? 환산을 하는 거야. 표면 온도 실제로 재는 거 아니다. 파장값 구해가지고 그 파장의 역수 취해가지고 상수값 넣어주면요. 표면 온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태양의 표면 온도 5800 이런 거 있잖아. 다 이렇게 구한 거야. 돼? 근데 잘 봐. 얘들아 이 의미를 좀 알려줄게. 이 의미를. 란다 맥스라고 하는 게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표면 온도가 더 낮은 별일수록 돼? 낮은 별일수록 란다 맥스 값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야. 실제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볼게. 실제 그래프에서. 제가 그래프를 보면은 자, 지금 6000, 5000, 4300켈빈의 에너지 값이 나와져 있습니다. 됐나요? 자, 6000켈빈일 때 란다 맥스 어디냐면 요거 란다 맥스. 됐지? 5000켈빈일 때 란다 맥스 여기 있고요. 4000일 때 란다 맥스, 3000일 때 란다 맥스 여기 있습니다. 됐나요? 즉 표면 온도가 점점 5000에서 3000으로 낮아질수록 파장값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얘가 이런 곡선을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플랑크 곡선 가지고서 우리가 란다 맥스가 t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걸 가지고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그럼 너네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나는 다 설명했어. 란다 맥스가 t분의 1에 반비례한다. 얘들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알겠지? 이 공식. 그 다음에 E, L 얘기했었지? E가 T의 4승에 비례하고 L은 T의 4승에 비례하고 R 제곱에 비례하고.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추가되는 게 등급 환산하는 과정에서 뭐 밝기가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그다음 밝기의 B가 2.5의 등급 차승이다. 되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 자, 151페이지에 별의 강도 그걸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치세요. 별의 강도라고 하는 건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을 얘기를 할 거고 우리 별의 강도는 L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L. 자, 근데 뭐가 나오냐면 밑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나옵니다. 자,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뭐였었냐면 아까 E가 T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이었어. 그 E에 대한 걸 여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라고 알려줬네요. 그 E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그 값을 갖다가 이미 알려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광도 L 값을 갖다가 R제곱과 T의 4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되나요? 네. 그 여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막 해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긴 안 나오나?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그 틀을 갖다가 적어가면서 문제를 좀 풀려고 했었지, 그지? 근데 여기다 틀 좀 적어놔, 틀. L 쭉 밑줄 긋고 여기 A별, B별 해가지고 L, R제곱, T4승, 몇 대 몇, 뭐 이런 거. 이런 게 언제 유용하냐면 이런 거 할 때가 되게 유용해. 예를 들어 여기가 1대 16이야. 근데 뭐 반지름의 제곱 했을 때 반지름의 제곱이 예를 들어 뭐 4분의 1대 1이다. 되니?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애들이 또 헷갈려 하거든. 그지? 그럼 우리가 이제 표면 온도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곱해서 1 나오면 됩니다. 그럼 얼마야? 4 나오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곱해서 16 나오면 돼. 그럼 여기 16이네. 결국 얼마야? 1대 4입니다. T의 4승이. 그럼 표면도의 B가 얼마가 돼? 1대 루트 2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분수 나오거나 했을 때 헷갈려 하지 말고 두 개 곱해가지고 이 위에 거 나오게끔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H활도입니다.
자, H활도는 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냥 별의 분류 방법인 거거든. 그 방법만 우리 좀 익히면 돼. 자, 앞에 봐. 칠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HR도의 H와 R은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라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별의 특성을 6가지를 배웠잖아. 그 6가지 중에서 4가지에 해당하는 색, 색지수, 분광형, 표면 온도를 X축에다가 네, 쓰고요. 그 다음 절대 등급과 광도를 Y축에다 쓸 건데, 자, Y축에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한쪽 Y축을 갖다가 광도로 잡았다면, 광도가 예를 들어 뭐 1, 100, 뭐 만, 뭐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는 거거든. 그러면 반대쪽 Y축은 절대 등급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절대 등급은 광도가 클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진다. 반대쪽 절대 등급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의 숫자가 작아지는. 그래서 얘를 한쪽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몰아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양쪽에 Y축, 그 선이,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X축에는 지금 첫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을 쓴다고 했었어. 색이나 색지수나 분광형이나 표면온도 쓸 건데, 약속이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반드시 고온에서부터 써서 저온으로 가는, 네,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세팅이 X축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정렬을 해줄 거고요. Y축은 광도가 커지는 형태로 정렬을 해줄 겁니다. 잘 들어. H활도가 거의 전체 문제가 10문제 나온다 그러면 나 같으면 H활도 한 3, 4문제 낼 거야.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나요? 너네가 별의 특성 6개 외웠어? 얘들아, 그 별의 특성 단독으로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되나요? 단독으로 안 나와. 내신에서 나올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절대 단독으로 안 나옵니다. 왜? H활도 문제 내면 그 별의 특성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바로 나오거든. 그지? 그럼 이왕 낼 거면 H활도로 무조건 내겠지. 네, 잘 봐야 돼. 졸지 말고 잘 봐. 자, 이게 H활도인데, 자, H활도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정말 관찰한 수많은 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많은 별들의 네, 온도라든지 광도라든지 관측 값들이 있을 거야. 그 관측한 값들을 갖다 어떻게 하냐? 점을 찍어 본 겁니다. 이 그래프에다가. 근데 생각보다 점을 찍으면서 이거 중구난방으로 찍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특이하게도 어떤 특정 영역이 나와. 특정 영역. 잘 봐. 어떻게 나오냐면은 별을 갖다가 네, 뭐 A라는 별, B라는 별 해가지고 쫙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대각선에 이게 점 하나가 별 하나야. 알겠지? 대각선으로 쫙 찍히는 이런 별들도 있고, 또 여기 좀 몰려있는 이런 별들도 있고, 또 이쪽에 있는 별들, 또 이쪽에 있는 별들, 네, 이렇게 총 4가지의 구역이 좀 나옵니다. 되나요? 그 4가지의 구역을 내가 한번 이렇게 묶어보면, 자, 이렇게 대각선인 구역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의 4가지의 구역이 나옵니다. 되니? 자, 이 중에서 지금 내가 한 별표 3개 정도 칠 굉장히 중요한 구역이 어디냐면요. 이 대각선 가로지르는 이 구역입니다. 얘들아, 이 구역에 여기에 속하는 별들이 어떤 별이냐면 우리가 계속 배웠었던 주계열선. 주계열선이 여기 속해. 얘들아, 주계열이 영어로 뭐게? 영어로. 원래 영어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겠지. 주계열이라고. 그지? 영어로 뭐겠어? 아, 진짜. 야, 너네 영어 잘하잖아. 응? 영어 나보다 잘할 거 아니야. 아닌가? 나보다 못하려나? 얘들아, 뭐야, 주계열. M. 메인. 맞습니다. 메인. 메인. 계열. S. 스트링. 메인 스트링. 되나요? 느낌 안 나니? 메인 스트링. 되니? 주 계열. 되니?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뭐 핵인싸 정도의 뭐 약간 그런. 되니? 대부분의 별에
별이 뭐 100개 있으면 그중에 거의 90개가 메인 이런 네, 주계열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별들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되나요? H활도에서도 그게 확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죠? 네. 자, 근데 이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애들이 또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별을 내가 한번 본다면 얘는 저온이야. 맞지? 그러면서 광도도 어때? 되게 작아. 저온이면서 광도가 되게 작아. 됐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광도라는 게 T의 4승에 비례하고 R제곱에 비례했었잖아? 그지? 표면 온도가 저온이니까 되게 낮겠지? 그지? 근데 광도까지 작대. 네? 그럼 크기 어떨까? 이거 크기 클까 작을까? 이거 만약에 커버리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커질 수 있잖아? 이거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 크기가 같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이쪽에 있는 별은 어떤 별이냐? 작은 별이야. 그럼 얘들아 이쪽에 있는 애들 고온이고 광도가 큰 애들 비교해보면 얘들은 어떻겠어? 크기가 큰 애들이야. 되니? 그래서 내가 저 주계열성들의 크기를 갖다 그냥 동그라미로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냐면 쬐맨한 애들이 막 여기 모여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크고 커지고 커졌다. 이게 주계열성. 네? 느낌 와? 요런 느낌을 좀 가져야 돼. 경향성을 가져야 돼. 이해 가나요? 이해 가나요? 이게 주계열성이에요. 이게 주계열성. 얘들아 태양이 지금 주계열성이잖아? 맞지? 한창이거든. 아직 주계열 상태로 한창이. 얘들아 우리 이 태양의 아까 표면 온도가 얼마라고 했었나요? 5800켈빈이었습니다. 되나요? 얘들아 태양의 광도, 태양의 절대 등급 요것도 암기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 암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 정도 암기해줘야지 우리가 거기 속해 있는데 그지? 얘들아 태양의 광도는 1입니다. 1이에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아까 L은 시그마 T의 4승 곱하기 4파이 R제곱 이렇게 썼잖아. 얘들아 요거 있잖아. 요 상수 어떻게 만들어 졌겠어? 뭐 하나 기준 잡고 만든 거 아니야 상수. 그 기준이 누구겠어? 태양 기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태양이 어디야? 여기 광도 1이면서 되니? 여기 요게 뭐야 요게 G2 돼? 5800켈빈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잘 들으라고. 됐지? 네. 요게 이제 태양 위치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절대 등급은요. 요건 태양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요건 좀 외울게. 얘들아,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등급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약 5등급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요렇게 지금 절대 등급 여기 왔어. 얘들아, 여기 얼마여야 돼, 요거? 여기 4.8 나와야 돼. 되니? 얘들아,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 어떻게 돼야 되니? 작아져야 됩니다. 이걸 5등급으로 봤으니까. 되니? 그럼 요거 물어볼까? 얘들아, 광도가 100이네. 반대편에. 이거 5로 볼게, 5로. 여기 얼마 나와야 돼? 1? 0. 광도가 100배면 5등급 차. 그지? 그럼 5 빼기 0 하니까 5 빼기 5 하니까 0 돼야 되겠지, 그지? 하나 더 볼까? 얘들아, 여기는 만이다, 이 만. 얼마? 마이너스 5. 정말 수학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100이고 이게 만이라니까? 그럼 또 100배 차이잖아. 만이라고 만. 또 100배 차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5 해야 되잖아. 0에서 마이너스 5. 돼? 스케일이 이렇게 간다고. 이해 가나요? 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다가 태양을 표시를 해줬고, 네. 태양 기준으로 해서 4.8등급, 광도는 1, G2 5800켈빈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이게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얘들아, 그러다 보니 이 주계열성은 어떠한 특징을 좀 가질 수 있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 이거 좀 잘 들어야 돼. 내가 제일 처음에 별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별의 표면 온도를 알면 분광형을 유추할 수 있고 색을 유추할 수 있고 색지수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 맞지? 왜냐면 같은 그룹이니까 그지? 근데 표면 온도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광도를 유추하거나 절대 등급을 유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기억해? 그래서 내가 4개, 2개로 나눠서 설명한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너네 문제 풀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냐면요. 모든 별에 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계열성만이야. 주계열성만. 만약에 단서에 A와 B가 주계열성이라면 이라는 단서가 붙잖아? 그러면 우리 표면 온도만 알아도 광도 유추할 수 있어요. 돼? 표면 온도만 알아도 분광형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절대 등급이 큰지 작은지 광도가 큰지 작은지를 유추할 수 있어. 왜냐? 크기 순대로 표면 온도랑 비례를 하니까. 크기가 표면 온도랑 곱하면 뭐가 돼? 광도가 되는 거니까. 되나요? 그래서 나는 이 주계열성 안에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이 주계열성의 A그룹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태양처럼 좀 작은 애들이야. 크기가 작은 애들. 자, 여기에 속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질량이 작아요. 태양처럼 작은 애들이야. 얘들아, 질량이 작은 애들은요, 크기가 작습니다.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야. 세 번째, 저온입니다. 표면 온도도 낮아요. 되나요? 그럼 얘들아, 광도 공식에 의해서 표면 온도도 낮고 크기, 반지름도 작은 애들은 광도가 어떻겠어? 작아요. 이런 애들은 광도도 작습니다. 다짜가 됐니? 단 하나 긴 게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애들 하나 긴 거. 수명입니다. 수명이 길어요. 됐나요? 반대쪽 이 B그룹에 속하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크기가 크고 질량이 크고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고 대신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수명은 원래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 큰 주계열성들 같은 경우에는 진화 속도가 빠르거든. 왜냐면 이 안쪽에서 수소를 갖다가 소모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실 5번에 바로 수명이 길다라고 표시하지 않고 뭐라고도 표시할 수 있냐면은 진화 속도가 느리다. 수소를 갖다 소모하는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 수명이 그래서 길다라고 연결 지어줄 수는 있어. 이거는 별의 크기에 따라서 소모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필기해 놓으세요. 네, 152페이지에 거기 HR도 나오죠. 네, 태양까지 포함시켜서 A 그룹, 그 다음 위쪽에 B 그룹 해가지고 네, 이거 똑같이 적어 놓으세요. 요거 반대쪽에도 커진다 1, 2, 3, 4, 5번 해서 적으세요. 내가 뭐라고 강조했냐면 표면 온도를 안다고 광도를 알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이야. 단 주계열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알 수 있다. 되나요? 반드시 주계열성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됐지? 자, 다 적었으면 정리 좀 다시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HR도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나눠서 얘기를 좀 할 건데 X축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우리가 적는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광도를 갖다 표시하려면 광도가 커지는 쪽으로, 절대 등급을 표시하려면 절대 등급이 작아지는 숫자가 작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쓸 거다. 됐지? 자, 이 중에서의 기본이 되는 거 주계열성들이 기본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우리는 태양 한번 표시해 본다면 태양 이렇게 표시해 본다면 절대 등급 얼마? 4.8, 5. 그 다음 광도 얼마? 1. 표면 온도 얼마? 5800켈빈. 분광형으로 G2에 해당하는 형태, 노란색에 해당하는 형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태양 포함하는 A 그룹, B 그룹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애들 한번 볼게. 아까 요쪽에 있는 애들이 있었고 요쪽에 있는 애들, 요쪽에 있는 애들 이렇게 나눠졌었어. 자, 이 위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갈게요.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 그룹의 이름은 거성입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의 이름은 초거성입니다. 됐나요? 네. 너네 주계열성에서 진화하는 과정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었잖아? 맞지?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주계열성이 지나면서 적색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맞지? 그지? 적색거성 다음에 그럼 뭘로 해? 백색외성이랑 행성상성운이 돼. 얘들아, 그 백색외성 여기 있어. 이게 백색외성 그룹이야. 됐나요? 그래서 이게 진화가 태양 같은 애들은 이렇게 적색거성 됐다가 이렇게 백색외성으로 되는 이런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거성에 속하는 애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은 내가 아까 얘기한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별들 얘기를 하는 거고. 됐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성이라는 거는 크기가 무진장 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근데 주로 뭐 다루냐면 적색거성 다룰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잉. 적색이니까 표면도 되게 낮은 상태거든? 그지? 근데 거성이라 되게 큰 애야. 됐나요? 근데 그 크기가 주계열성보다 훨씬 더 큰 애야. 그러다 보니 광도가 어때? 큰 편입니다. 이게 거성의 특징이에요. 그럼 얘들아 초거성의 특징 여기다가 표시해볼게. 초거성. 얘들아 초거성은 온도가 좀 낮은 애들이 존재해. 되니? 근데 그런 애들이 크기는 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광도가 또 크지. 그래서 얘가 거성, 얘가 초거성에 대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의 밀도를 비교하시오 이렇습니다. 밀도. 됐나요? 밀도 비교해봐라. 얘들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맞지 그지? 근데 질량의 변화보다는 부피의 변화가 훨씬 더 클 거거든. 돼? 거성이나 초거성 될 때. 따라서 밀도가 누가 제일 작냐라고 하면 누가 제일 작다 그래야 돼? 초거성이 제일 작아요. 왜냐면 부피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이 거성일 거고 그 다음이 주계열성이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백색외성 가볼까요? 자, 백색외성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색깔이 백색이래. 고온에 속하니 저온에 속하니 백색은? 고온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럼 보세요. 마찬가지로 L이 R제곱과 T의 4승에 대해서 표면 온도가 꽤 높은 편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성이야. 굉장히 왜소한 애입니다. 그래서 광도가 되게 작아요. 되니? 그럼 반지름 되게 작아. 왜소해? 왜소해?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요 1등입니다. 됐죠? 지금 HR도에 나와 있는 별들만 밀도 비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끼운다면 얘들아 밀도 1등 누굴까? 블랙홀이죠. 당연하지. 2등은? 말해 뭐해 중성자별이죠. 중성자별은 중성자 크기만 한 건데. 되니? 네. 중성자들이 모여있는 게 중성자별입니다. 네. 크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블랙홀보다는 못하지만 블랙홀보다 못하지만 네, 백색위성보다는 중성자별의 밀도가 더 큽니다. 됐죠? 됐죠?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HR도에 대한 얘기였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광도 계급. 자, 우리가 별을 갖다가 분류하는 게 HR도가 있었다면 HR도로 뭐 한 80% 분류한다면 얘들아 한 20% 정도는 광도 계급이라는 걸로만 또 별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광도 계급은 정말 순수하게 광도로만 분류합니다. 되나요? 광도가 큰 애들부터 작은 애들까지 1, 2, 3, 4, 5, 6, 7등급이 있어요. 1, 2, 3, 4, 5, 6, 7등급. 그래서 알겠어. 이것만 하고 시작. 자, 광도 계급 1부터 시작해서요. 1, 2, 3, 4, 5, 6, 7이 있는데 자, 1에 해당하는 애들 초거성. 광도 제일 큰 애들. 그 다음 3에 해당하는 애들 거성, 5에 해당하는 애들 주계열성,
7에 해당하는 이제 백색외성 이렇게 우리가 광도로만 분류를 좀 할 거라서 1357은 암기를 좀 합시다. 암기를. 됐죠? 우리가 이 광도 계급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제 태양이라는 걸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시한다. 태양은 G2 이렇게 표시해요. 야 이거 G2 V 아니다잉? V 아니고 이거 뭐야? 5등급. 뭘 의미하는 거야? 나 주계열성이다.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57 요거는 좀 외워둡시다. 됐나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13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좀만 쉬었다가 14강 별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14강입니다.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자, 이 14강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은 너네가 통합과학 때 배웠었던 제일 앞에서 배웠었던 별의 진화 단계에 대한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서 뭐 이제 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원시별, 주계열성, 거성 뭐 이런 거 나오는 부분이 이 14강에 대한 얘기야. 근데 대신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복습을 쫙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이 O2에서의 14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162페이지에서부터 163페이지까지는 그 별의 진화 단계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는 그 각각의 별의 진화 단계에서 그 별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뭔가 뭐 예를 들면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거를 다시 또 처음부터 단계별로 해서 정의를 한 게 164페이지 5페이지야.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과정을 지금 2번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화 과정 쭉 설명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각각 에너지 원까지 같이 쓰면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정리를 좀 할 테니까 그거를 갖다가 필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면지 요 앞에 있으니까 이면지 필요한 사람은 요 가져가가지고 요 뒤편에다가 필기를 좀 해가면서 외워가면서 문제를 좀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통합과학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얘들아 필기할 때 이렇게 세로로 하지 말고요. 옆으로 길게 가로로 필기해보세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알겠지? 네. 자, 별의 시작. 별의 시작은 성운입니다. 성운. 혹시 기억하나요? 어떤 성운에서 별이 잘 생기는지? 특징이 온도가 어땠고? 온도가 낮고 밀도는 높고 그렇지 고밀도 온도가 낮고 고밀도여야 애들이 잘 뭉칩니다. 온도가 높아버리면 잘 안 뭉쳐. 운동에너지 때문에. 돼? 그래서 저온이어야 운동에너지가 좀 작기 때문에 서로서로 뭉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운에서부터 별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진 성운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암흑성운들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겁니다. 자, 이런 성운들에게서 이제 원시별이 나옵니다. 너무 찌그러졌는데 원시별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 성운이 처음에 모일 때 쪼매난 성운이 뭐였냐 아니면 성운이 엄청 큰 게 뭐였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원시별이나 주계열성의 크기를 결정을 할 거야. 근데 이 크기가 곧 뭐를 또 결정을 할 거냐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소의 양을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별의 수명까지도 결정을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별은 처음에 얼마만큼의 성운이 모였는가에 따라서 이미 수명까지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자, 이 성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회전하고 수축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좀 몰리겠지. 얘들아 이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너네가 기억을 해야 돼. 수축하면 중심부의 온도 상승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수축하면 온도 상승이에요. 됐지? 너네 그것 좀 생각해보면 좋은데 너네 중학교 때 뭘 배웠었냐면 여기 지면이 있고 얘들아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지?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성운이 있으면 성운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에서 지금 이렇게 물질들이
마치 먼 이 위쪽에서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가 생깁니다. 됐나요? 그럼 각각의 지점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가 뭘로 바뀌느냐?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1차적으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시별은 별이 아니다. 그 얘기 많이 했었지, 그지? 왜냐면 별이라고 하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핵융합 반응을 못 해요, 얘는. 대신 뭘 하냐? 얘는 계속해서 중력 수축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면서 계속 중력 수축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 중력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네, 열 에너지가 생기게 되겠지.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원시별의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에너지원이 네,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그래서 계속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계속해서 네,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자, 원시별이 됐다고 해서 얘들이 이제 더 이상 뭐 회전이나 수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회전과 수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 하겠어? 회전하고 수축하면? 뭐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겠죠.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맞나요? 네. 얘들아, 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드디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여기다 중심부라고 쓸게. 중요하니까. 중심부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제 드디어 뭘로 바뀌는 거야? 드디어 주계열성으로 바뀝니다. 주계열성으로. 네. 나는 이거를 너무 작게 그리면 혹시나 안 될 것 같아서 좀 네, 그냥 똑같이 그렸는데 사실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갈 때 이게 수축을 한 거기 때문에 원시별이 조금 더 크고 주계열성의 크기가 좀 더 작습니다. 됐죠? 네, 원시별을 좀 더 크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성원부터 좀 더 크게 그릴 걸. 됐나요? 네. 네,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네, 얘들아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지구과학 책에서만 나오는 전주계열 단계라고 하는 표현이 책에 나옵니다. 전주계열 단계. 그러니까 이 전주계열 단계라는 게 뭐냐면 주계열성 단계 직전, 전이란 뜻이거든. 이게 이제 왜 이제 나오냐면 요 사이에 네, 전주계열 단계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눈에 사실 얘가 네, 이렇게 막 밝게 보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두운 상태예요. 물질의 입자가 그렇게 막 고밀도도 아니고 그냥 어두운 상태입니다. 주계열성이 되면서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해줘야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눈에 아 저기 별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이 원시별에서 이 주계열성으로 넘어갈 때 우주로 따지면 우주에 저기 막 이렇게 시커먼한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저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빛이 조금씩 나와. 되니? 응, 이제 별이 생겼다는 거지, 그지? 주계열성이 생겼다는 거지. 빛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방출이 되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 저기 이제 드디어 이제 주계열성이 생겼네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빛이 방출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요 전주계열 단계입니다. 즉 아까 중심부 온도와 표면 온도에 있어서의 굉장한 큰 차이가 좀 있었잖아. 중심부 온도가 주계열성이 될 때가 이제 1000만 켈빈인데 1000만 켈빈 되기 바로 직전에 이 표면의 온도가 얼마쯤 되냐면요. 1000켈빈쯤 됩니다. 다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이제 점점 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 거거든. 높아져서 1000만 켈빈쯤 다가왔을 때 1000만 켈빈쯤 도달했을 때 그때의 이 바깥쪽 표면 온도는 1000켈빈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얘들아 이 1000켈빈 정도면요. 바깥으로 뭘 쏠 수 있냐면 가시광선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그런 단계를 우리는 전주계열 단계다. 그럼 전주계열 단계 1000켈빈에서 바깥쪽으로 가시광선을 쏘기 시작했어. 아 쟤는 조만간 주계열성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그게 전 주계열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 주계열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주계열성이 됩니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이 별이 평생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주계열성의 상태로 보내게 될 거고요. 이 주계열성의 상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중심부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식을 어떻게 썼냐면 중심부에서의 4개의 양성자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다. 이렇게 불렀었지. 기억하니?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누가 더 질량이 컸었어? 반응 전이 컸었어. 항상 핵 반응은요. 핵 융합 반응이건 핵 분열 반응이건 간에 항상 반응 전이 질량이 큽니다.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질량이 감소하게 되어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럼 질량이 줄어들었어. 그 질량 어디 갔어? 에너지로 바뀐 거야. 여기 있는 에너지로. 되나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동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냐? 계산 어떻게 하냐? 그건 감소한 질량 델타 M에다가 광속,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해가지고 델타 MC 제곱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너네들이 외울 때 MC 제곱 이렇게 외워가지고 델타를 빼먹는 애들이 많거든. 얘들아, 이 변화량의 의미인 델타를 빼먹으면요 완전히 틀린 식이 돼버립니다. 돼? 이거는 우리가 MC 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순수 질량에다가 광속을 곱하는 거고 델타 MC 제곱은요 변환 질량에다가 광속을 곱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알겠지? 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네,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매 초마다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심부에서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니? 그래서 뭐가 생기냐? 내부 압력이 생기네요.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이 생기게 될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원래 이 안에 있었던 입자들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또 있었지, 그지? 그 중력하고 요 파란색의 그 연두색의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이 똑같아가지고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주계열성의 두 번째 특징이었던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그것도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계열성의 특징이 정역학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게 저 위에서 그림에서의 노란색의 힘과 초록색의 힘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 주계열성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계열성의 특징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싹 다 통합광 얘기지? 맞지? 네. 내가 지구광 얘기 한 번만 좀 할게. 뭐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거. 요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고. 요 얘기. 얘들아, 이 수소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질량이 좀 작은 애들, 큰 애들 나눠서 얘기를 좀 하잖아. 진화할 때,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좀 작은 애들, 질량이 좀 큰 애들에 따라서 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갖다가 하는 경로가 아예 다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좀 다르거든. 질량이 좀 작은 애들은요.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적을게. 자, 이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질량이 좀 만약에 작은 주계열성이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무슨 반응을 한다라고 하냐면은 양성자랑 양성자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PP 반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PP 반응. 질량이 좀 큰 주계열성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소끼리 붙긴 하는데 이때는 누가 도와주냐면 탄소, 질소, 산소가 마치 촉매처럼 도와줍니다.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을 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164페이지 한번 볼까요? 164페이지. 자, 16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네,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면서 PP 반응, 양성자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나옵니다. 네.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 좀 작은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태양의 약 2배 이상이 되는 네, 좀 질량이 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로를 좀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우리가 수소핵융합 반응의 R자 반응식은 4개의 수소와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 방출한다 이거였잖아. 그지? 얘도 R자의 이 식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경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 들어가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수소가 들어갑니다. 됐나요? 우리 원래 4개인 줄 알았는데 6개가 들어가. 근데 다 만들고 나서는 자, 헬륨 만들면서 2개의 수소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R자로는 몇 개가 들어간 거야? 4개가 들어간 거지. 6개 들어가서 2개 빠져나오면서 헬륨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네, 수소가 들어가면서 중수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네, 양성자 합쳐지면서 여기 보면 질량수가 3인 헬륨도 만들고 그런 애들끼리 다시 양성자 빠져나가면서 질량수가 4인 헬륨 만들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질량이 작은 태양과 비슷한 주기활성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됐나요? 근데 요거를 갖다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볼게. 얘들아, 기준. 이 기준은요, 얘네들은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곳에서 활발해요.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서 좀 설명을 해주면 이 그래프가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프를 이 옆에다가 그려본다면 여기서가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보면 되고 X축이 중심부 온도라고 생각하세요. 중심부 온도. 그래프를 지금 저 PP 반응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PP는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CNO 순환 반응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CNO 순환 반응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CNO 순환 반응의 그래프고 얘가 PP 반응의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네. 따라서 이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보통 주기활성 돼야 되는 거니까 1000만 켈빈 이상이 될 거고 됐지? 그 다음에 1800만 켈빈 이하에서 우세하다. 그럼 1800만 켈빈 이상에서는 여기 CNO가 더 우세하다는 거거든. 그 접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가 요 위치가 여기가 1800만 켈빈의 위치야. 되니? 그러다 보니 봐봐. 1800만 켈빈보다 더 온도가 낮아. 걔는 PP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내고요. CNO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누가 더 우세한가요? PP가 우세하죠. 근데 1800만 켈빈 이상이 돼버리면은 CNO로 만드는 애가 PP로 만드는 것보다 월등히 많아. 그래서 CNO가 우세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가? 그럼 질문. 얘들아, 태양은 중심부 온도 얼마랬어 내가? 1500만 켈빈이라고 했었지. 1500만 켈빈. 되나요? 그럼 1500만 켈빈의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1500만 켈빈. 태양. 그럼 태양은 누가 우세한 거야? 그렇지. PP 반응이 우세합니다. CNO 순환 반응보다요. 이해가? 얘들아, 이 1800만 켈빈은요. 암기를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암기하게끔 애들한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너네 미성년자와 어른의 차이가 만 18세. 맞지, 그지? 만 18세. 1800만, 18.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뭔가의 기준이 되는 거. PP가 더 우세하냐, CNO가 더 우세하냐 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이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1800만 켈빈. 18. 됐지? 내가 18까지는 했으면 너네는 1800만은 잘 외워야 된다. 외웠다 막 180만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1억 8천 이러면 안 돼. 1800만 켈빈. 됐죠? 네. 그리고 태양은 1500만 켈빈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되고. 그럼 이럴 수 있어. 문제에서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이 우리가 중심부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어떤 애들이냐라고 한다면 태양 질량의 2배 정도 되는 애들은 다 1800만 켈빈 이상이에요. 됐죠? 2배 정도 이상. 오케이? 그럼 너네 머릿속에 그때 거성과 초거성으로 구분하는 애들에 대한 기준을 내가 알려줬었는데
그때의 기준이 얼마 정도 됐었냐면은 8배였었거든요. 태양의 질량보다 8배 큰 애들은 초거성 쪽으로 가고 태양의 질량에서부터 태양보다는 8배 미만인 애들은 그런 애들은 거성으로 가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주계열성 갔다가 적색거성 갔다가 백색외성으로 가는 그런 애들 중에서도 PP 반응이 우세한 애들이 있고 CNO 반응이 우세한 애들이 있구나라는 거야. 태양하고 거의 비슷한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PP랑 우세할 거고요. 질량을 내가 8배 기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8배 기준 거성이지만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애들은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는 거야. 되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처음부터 진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주계열성을 적색거성과 거성으로 설명했더니 너네가 적색거성으로 가는 애들은 모조리 다 PP 반응이 우세한 줄 알아. 근데 아니라니까. 돼? 적색거성으로 가는 애들은 태양 질량의 8배 미만인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런 애들 중에서도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PP가 우세하고요. 되나요? 네, 질량이 더 큰 애들은 CNO가 우세할 수 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걸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요게 수소핵융합 반응에 대한 내주고학에 나오는 얘기였어. 됐지? CNO 순환 반응 얘기 잠깐 한 번도 안 했구나. 자, 보세요. CNO 순환. 자, CNO 순환 반응도 알짜 반응식 똑같습니다. 4개의 수소가 들어가서 헬륨 하나 만들 거야. 근데 시작 어디 할 거냐면 시작은 여기 탄소 여기 탄소에 수소 붙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서 헬륨 하나 만듭니다. 그때 자, 수소 들어가서 12탄소였던 애가 질소로 바뀌고요. 질소가 다시 탄소로 바뀌었다. 질량수가 13인 탄소로 바뀌었다가 다시 14 됐다가 산소 됐다가 다시 바뀌어서 다시 탄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양성자나 중성자나 뭐 중성미자나 이런 것들의 출입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의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탄소로 들어가서 시작했던 게 결국은 탄소로 마무리되는 거야. 원래 있었던 애가 다시금 원래의 형태로 돌아와. 촉매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CNO 순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됐지? 이게 CNO 순환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2배 큰 별에서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에서 우세한 형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알겠지? 얘들아,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본질은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우리 주계열성 계속 그 얘기 한 거야. 요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로는 PP 반응이 있고 CNO 순환 반응이 있다. 질량이 작다 크다라만 얘기할 수는 없고 얘는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애, 얘는 1800만 켈빈 이상인 애를 얘기를 할 거고 얘는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면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요게 주계열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주계열성의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를 하는가? 중심부의 수소를 다 써버릴 때까지. 맞지? 다 써버릴 때까지 이렇게 유지를 할 거야. 됐나요? 됐나요? 자, 하나 더 추가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어떻게? 바깥으로 방출을 하고 있지? 얘들아, 이 에너지를 보내는 방법도 질량이 작냐 질량이 크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 즉 PP 반응이 우세했었던 애들은 이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겨난 그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복사의 방식으로 이동을 했다가 표면에서 대류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PP 반응 우세한 애들. 자, 근데 같은 주계열성이야. 같은 주계열성인데 CNO 순환 반응이 우세했던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요. 중심핵 자체가 이미 커. 왜냐면 이미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를 통해서 중심 핵에서 이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사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럼 너네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태양 중심으로 외우세요. 태양은 중심부에서 에너지 만들어서 복사의 방법으로 표면까지 보냈다가 표면에서 대류의 방식으로 바깥으로 보내는 거야. 에너지를. 됐지?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부에서 이미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갖다 어느 정도 전달을 하고 마지막에 복사의 형태로 쫙 보내는 거야. 됐나요? 얘들아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너네 그 쌀알무늬 혹시 기억하니? 태양의 표면에서의 쌀알무늬. 네, 쌀알무늬가 막 흰 색깔 부분이 있고 까만색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거거든. 이게 왜 흰색과 까만색의 부분이 나오는 거냐면 그 태양의 표면의 아랫부분에서 자 온도가 뜨거워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온도가 이렇게 낮아서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승하는 부분이 하얗게 보이고 상승하는 부분이 하얗게 밝게 보이고 네. 온도가 낮아서 하강하는 부분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란 원처럼 이렇게 해갖고 쌀알처럼 보이는 그게 쌀알무늬거든. 그러면 얘들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 대류라는 열 전달 방식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무늬인 거야. 어떻게 연계를 시키면 되냐? 태양에는 쌀알무늬가 있지? 쌀알무늬가 있으려면 반드시 표면 쪽에 대류라는 방식이 있어야 돼. 네? 그럼 제일 바깥쪽이 대류고 안쪽은 복사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지. 그러면 질량이 큰 애들은 그거 반대. 중심이 대류고 바깥쪽이 복사네. 이렇게 외우면 돼. 됐지? 그래서 주계열성에서의 에너지 전달 방식 요거까지가 네, 주각에 지금 조금 더 추가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제 새로운 개념 없어요. 이 뒤에 진화하는 과정 있지 그지? 이거 싹 다 통합과학에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됐나요? 네, 해봅시다. 자, 주계열성에서의 중심부의 수소를 다 써버렸어.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중심부의 수소가 수축하겠지. 왜냐면 이제 이 초록 색깔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의 방출이 없기 때문에 물질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중력만 작용해서 중심부의 헬륨 핵이 수축합니다. 중심부의 헬륨 핵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헬륨 핵이 수축을 하게 된다. 수축하면 온도 상승하잖아. 됐니?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억에서 3억 켈빈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 아까는 확대해서 좀 그리면 여기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 안쪽만 뜨거워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이 가운데에 헬륨 핵이 수축을 하면서요. 주변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주변부에 해당하는 요쪽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이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럼 뭐 돼? 바깥쪽으로 방출하는 내부 압력이 생기겠지. 부피가 팍 팽창을 하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적색거성입니다. 됐나요? 네, 적색거성을 여기다 그리고 싶은데 너무 커가지고 나 이렇게 쪼개서 그릴 거야. 됐지? 그러면 중심부에 아까 헬륨 핵이 있었고 그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고 그럼 제일 바깥쪽에는 아직 수소 핵융합 반응을 거치지 못한 수소들이 있겠죠. 저 바깥쪽 표면 근처에 있는 수소는 평생 수소 핵융합 반응 못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근데 이런 적색거성의 형태가 됐다면 이제는 중심부 온도가 1억에서 3억 켈빈까지 올라갔고 그러면 헬륨이 이제는 탄소로 핵융합 반응을 또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이 별의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적색거성의 에너지원은요. 헬륨 핵융합 반응입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또 방출을 하게 돼요. 이때 얘네들의 식은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됐니?
자, 얘들아, 이런 일이 언제까지 또 일어나냐면요. 중심부에 헬륨을 다 쓸 때까지,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로 다 바뀌어질 때까지 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자, 만약에 중심부에 헬륨을 다 써버렸어, 이제 헬륨 없어.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그럼 중심부에 누구만 있어, 또? 탄소만 있겠지? 탄소가 뭐 하겠니? 수축하겠죠. 됐나요? 그럼 탄소가 수축을 하게 되면 얘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질 거고, 그지? 그럼 바깥쪽에 또 온도 높아지겠지? 그러면서 그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팽창을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찢어져요. 이때 바깥쪽에 찢어져 나간 형태를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고요. 색깔이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순서대로. 네, 바깥에 찢어져 나간 형태가 행성상 성운이 될 거고, 안쪽에 수축해서 몰린 형태가 백색 외성이 되겠죠. 얘들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백색 외성의 형태는 거의 소멸 단계야.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소멸 단계이기 때문에. 됐지? 자, 이 백색 외성의 중심부를 주로 어떤 원소가 채우고 있겠니? 탄소로 채워져 있겠죠. 주로 탄소로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가 백색 외성입니다. 눈 안 떠?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입니다. 내가 말은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질량이 8배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태양 질량의 8배까지는 커버가 될 거야. 자, 그럼 그 8배보다 큰 애들 어떻게 되는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8배 이상 되는 애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도 보면은요, 주계열성 상태에서의 중심부의 수소를 갖다가 다 써버릴 거거든. 똑같아. 헬륨 핵이 수축하고 주변부가 온도가 높아지고, 되니? 따라서 그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바깥으로 팽창하는 힘이 생겨서 쫙 커집니다. 근데 원체 컸었던 주계열성이었기 때문에 팽창을 했을 때 적색 거성보다도 훨씬 더 큰 형태의 별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부르게 됐죠. 됐나요? 네, 초거성. 그래서 초거성은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원소들을 만들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아까 저 헬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륨이 탄소가 되고요. 탄소에서 산소, 뭐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더 무거운 애들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그래서 뭐 황도 있을 거고, 뭐 규소도 있을 거고, 마그네슘도 있을 거고, 네온도 있을 거고, 탄소, 산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나요? 네,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무거울 거고요. 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최근에 만들어진 애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철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중심부 온도가 3억에서 10억 켈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왜 철에서 멈추냐라고 한다면 철이 원소로 따졌을 때 가장 안정한 형태입니다. 가장 안정한 형태여서 철보다 더 무거워지진 않아요. 철보다 더 가벼운 형태로 남지도 않고, 다만 이렇게 철까지 형성이 되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진 않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인 초거성들의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이게 뭐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에너지원은 여러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 원소의 핵융합 반응. 그리고 그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서 철만 남았다면 이제 이 철이 또 뭐 하겠어? 수축을 하겠죠. 그지? 네, 중력에 수축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바깥쪽은 팽창을 하는가? 이 팽창의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죠. 초신성 폭발. 자, 초신성 폭발을 통해 가지고 이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는 이제 그동안 여기서 봤었던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요.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서 생성이 되고 방출까지 되지. 터졌으니까. 뭐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나비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이 되고 방출이 될 겁니다. 됐나요? 얘들아, 다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잔해들이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제 뭉치게 될 건데 그 잔해들의 중성자별이라는 게 있고 혹은 블랙홀이 있죠. 중성자별이 생기는 경우는 아까 태양보다 질량이 8배 큰이라고 했을 때 질량이 8배 크면서 25배보다는 작은 형태들은 중성자별로 남고요.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더 컸었던 주계열성들은 블랙홀로 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게 질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중심 핵의 질량으로도 이걸 구분을 합니다. 자, 중심 핵의 질량은요. 중성자별이 되는 경우는 태양 중심 핵의 1.4배 이상. 근데 3배는 안 돼야 돼. 1.4에서 3배 사이에 중심핵을 가지고 있는 초고성들, 이런 애들은 그 초고성을 거쳤던 주계열성들은 중성자별이 되고요. 주계열성 시절에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의 3배 이상 됐었던 주계열성들은 최종 단계가 블랙홀로 갑니다. 이게 또 지구학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였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냥 질량으로 구분하는가, 중심핵의 질량으로 구분하는가, 이게 좀 차이였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162페이지부터 3페이지, 그 다음 164페이지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거 쭉 해서 주계열성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까지 해서 마지막 내부 구조까지 얘기를 좀 그림으로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근데 봐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적색거성에서 보면은 적색거성의 중심부가 탄소까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지? 네. 그 책에는요, O2에서는 탄소랑 일부의 산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림을 줍니다. 탄소와 산소가 같이 있는 형태로. 됐죠?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들아, 이게 탄소만 나와져 있어. 그럼 얘가 적색거성이 아니야? 아니야, 적색거성이야. 맞지? 탄소 플러스 산소로 돼 있어. 이것도 적색거성이야. 이해가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를 보고 얘가 적색거성의 상태인지 주계열성의 상태인지 아니면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그럼 얘는 지금 거성의 상태고 얘는 초거성의 상태지. 얘들아, 위쪽에 볼까? 얘들아, 얘는 무슨 상태일까? 얘는 주계열 상태야? 아니야.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주계열성 상태라고 하면 틀려요. 되니? 왜냐면 오히려 주계열성 상태가 되려면 헬륨이 이렇게 수축한다는 표현 말고 그냥 헬륨 이렇게 나와야 돼. 돼?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냥 헬륨만 있는 딱 그 순간의 상태가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얘는 이미 수축을 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화살표까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얘는 주계열에서 거성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절대로 주계열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책에다가. 됐지?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되고 있는 단계다잉. 자, 또 하나 갑시다. 얘들아, 위에 있는 요거. 얘들아, 얘는 무슨 단계야? 무슨 단계야, 얘네는? 둘 다 주계열 단계죠. 주계열 단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주계열 단계입니다. 자, 한 장 앞으로. 얘들아, 여기. 아니, 옆에 페이지. 요거. 얘들아, 요 그림 봐봐. 자, 요거는 무슨 단계야? 이거 주계열 단계죠. 내가 방금 가렸는데, 주계열. 그지? 네. 왜냐면, 바깥쪽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와 안쪽으로 잡아당긴 중력에 대한 게 똑같으니까.
됐지?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요. 그림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단계에 해당하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과제는요. 13강, 14강 네, 수능 2점, 수능 3점짜리 문제를 싹 다 풀어오는 게 과제입니다. 됐나요? 네. 네. 요거랑 그 다음에 너네 그 프린트 오늘 나갔죠? 네, 프린트는요. 홀수번만. 그리고 네, 서술형 빼겠습니다. 서술형 빼고 홀수번만. 네. 그래서 싹 다 풀어오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